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자, 저희 준비한 기사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칠흑 같은 증시 상황 속에서도 조금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주들에 대한 얘기 잠깐 좀 살펴보시겠고요. 코로나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달 2월 우리나라 고용지표 한번 라운드업 해보겠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금통위 전망을 미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막론하고 다 지금 하락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주들의 강세는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겁니다. 상승폭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전체 지수 벤치마크 지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KRX 헬스케어 지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저점, 지난 24일 저점 2600선에서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2860선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저점 대비해서 한 7.1%, 또 이달 들어서 3월 들어서만 6.3% 정도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 3.9%, 코스닥 지수가 2.5% 정도 하락한 가운데 상대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왜 이렇게 두드러지냐?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이오주의 대장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외부적인 어떤 호재보다는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주가 강세,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외국인들이 약간 입지를 시작하면서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 가장 좀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이달 들어서 주가가 한 4.4%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회사의 주가 상승, 기본적으로 올해 밝은 영업 실적 전망하고 맞물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FN 가이드 기준으로 한 시장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35억 정도. 그래서 전년도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 바이오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280억에 이르러서 1년 전에 비해서 66%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 두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멘텀들도 동시에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사태, 모든 그 업종을 막론하고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대규모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젠이라는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진을 판정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개발한 이 시젠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 수혜를 힘입어서 주가가 지금 무려 62% 가까이 급등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그 미국 암 연구학회라든지 이런 학회 관련 모멘텀들도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4월 중에 예정됐던 미국 암 연구학회 같은 경우 연말로 연기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를 둘러싼 시장 환경, 수급, 실적, 재료 모든 면에서 시장 자체에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나고 있어서 매수세가 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 기사에는 사실 언급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좀 살펴본 부분들은 바이오주와 관련된 어제 이 코너에 소개해드렸던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매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매도 어제 추가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11종목이 신규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7개 종목이 바이오 종목들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신규로 공매도 과열 종목, 그래서 앞으로 2주간, 그러니까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뭐 파미셀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또 마크로젠이라든지 엑세스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신규로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면서 공매도가 지금 2주간 금지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수급상 혼란 요인이었던 공매도 세력들이 이들 거래 대금에서 고스란히 사라지면서 수급상 안정적인 흐름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다는 점들이 이 바이오주를 둘러싼 굉장히 좀 긍정적인 대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이런 그 공매도 과열 종목을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전체적인 공매도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는 또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공매도 관련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동시에 공매도 세력들의 타깃이 되고 있는 바이오주에 굉장히 좀 낙관적인 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2월 고용 지표 얘기입니다. 코로나 발 고용 한파가 이제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라는 게 어제 지표로 나타난 부분인데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번 숫자를 살펴보시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49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숫자죠. 우리가 흔히 미국 같은 경우는 non-farm 비농업 신규 취업자 20만 명 정도 기준, 우리나라 같으면 전체 신규 취업자 40만 명 정도를 경기가 확장되는 기준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40만을 지금 석 달 연속으로 넘어서면서 취업자 수, 헤드라인 취업자 수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 고용률 자체도 지금 60.0%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한파가 지금 고용 시장에 닥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몇 가지 요인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의 질 자체,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여기 주요 연령대별 일자리, 신규 일자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플러스를 나타낸 부분이 바로 60세 이상인데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지금 57만 개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체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42만 개니까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에 몰려 있다는 거죠.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고요. 저임금의 일자리, 정부가 재정 자금을 쏟아부어서 만든 공공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 오히려 소비 성향이 가장 높은 30, 40대의 고용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나 40대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현재 고용 상황에 조금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신규 취업자 수 증가에 일정 부분 허수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냐? 여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일시휴직,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시휴직으로 잡히는 부분들은 일자리는 자기가 직장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일하지 않는 분들, 이 고용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 실제 근로시간이 제로였던 분들을 집계한 건데요. 이 숫자가 지금 무려 61만 8천 명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식당이라든지 또는 대형 마트라든지 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휴관하고 폐관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 자체는 잃지 않았지만 무급으로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취업자로는 잡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포션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가계에 갖춰본 소득을 굉장히 떨어뜨려서 향후에 소비 성향을 낮추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분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라는 불안에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를 굉장히 좀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들이 국내 내수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추경, 지금 11조 7천억 추경이 편성돼 있고요. 지금 어제 정세균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추경 폭을 굉장히 늘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15조, 많게는 20조까지 추경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 추경 자금들이 대부분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40대들
또 일시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쉬고 계신 분들의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지원 부분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로 인해서 이런 고용 지표가 향후에 내수주 또 내수 경기 자체에 먹구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간단하게 좀 살펴보실 텐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밤 되면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요. 10bp 정도, 지금 시장 전망으로는 10bp 정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장기 대출 프로그램,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시장에 싹트고 있고요. 조금 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 10시쯤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부양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고요. 그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실 텐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부동산 부분입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였던 부분들은 부동산 요인이 가장 큰데요. 실제 지난번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금리 여건이 부동산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도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집값, 아파트 가격 또 향후에 집값 상승을 추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담보대출 추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월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7조 8천억 정도 은행권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16일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마지막에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10월, 11월에 주택 매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었고요. 그 매매분이 바로 담보대출로 지금 실행이 2월에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가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죠. 용어가 헷갈리는데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있던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으로 갈아타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은행권의 MBS 발행 물량을 보면 이런 물량들, 대출 갈아타기 물량들이 거의 3, 4조 원에 이를 정도다라는 점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12, 16 대책 이후에 집값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가 기준으로 2억이 빠졌다, 3억이 빠졌다 얘기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당장 우려할 정도로 집값 오름세는 꺾여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환율 요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그 한국은행 금통위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원화 절하 압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컸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안정되면서 1,150원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최근 들어서 1,150원에서 1,180원까지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요인도 일정 부분 좀 부담을 덜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들이 지금 미국이 1에서 1.25%까지 금리를 인하했고요. 조만간 또 1% 이하로 기준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25bp 정도는 금리를 내려도 충분히 미국과의 금리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빠르면 3월 중 긴급 금통위를 열거나 아니면 4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은 시중 유동성에 굉장히 큰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대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에 WHO가 코로나19 사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 코로나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한 각국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시간이 왔다. 그 시간을 좀 인내하면서 기다릴 시간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